제이는 어제 봤었던 것처럼 제이는 평민 여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건 나는 그럴 수는 없다 참아. 그리고 옆집에 가서 돼지 죽을 얻어먹는다. 그럼 평면이 돼지보다 못하는 거야? 그런데 뭐 그 아이도 비밀이잖아. 그렇긴 한데 이 돼지 죽을 준 여자아이도 평민이긴 한데 아니 차마 저런 여자에겐 도움을 청할 수 없었다. 그래서 옆집 가서 돼지 죽을 얻어먹는다. 허. 난 이해 못한다. 그래서 아빠는 혹시 그러니까 후반부에 가면은 제인이 계급, 신분에 굉장히 민감해져. 사람을 다른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신분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가 평민 여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이렇게 자존심이 상한다라고 한다면은 혹시 제인이 로체스터와 결혼하려는 것도 혹시 로체스터를 통해서 신분을 높이려는 거 아닐까? 신분 상승. 그것 때문에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닐까? 자, 제인은 로체스터가 상냥하다. 그래서 로체스터를 사랑한다. 그래서 로체스터와 결혼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제인의 논리거든. 근데 로체스터는 안 상냥하잖아. 그치. 그런데 제인이 로체스터와 결혼하고 싶어 하는 건 사실이거든.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고. 도대체 그럼 뭘까? 억지로 로체스터는 상냥하다고 자신을 속여가면서까지 제인이 로체스터와 결혼하고 싶어 하는 이유. 그게 돈은 아닐 것 같아. 또 제인은 돈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래서 아빠는 그렇게 생각한다. 혹시 로체스터를 통해서 제인이 신분 상승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닐까? 그러면 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제인이 로체스터가 상냥하지 않은데 로체스터 상냥하다고 자꾸 자기 거짓말 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 자식이. 그러니까 자, 왜 하찮은 생명을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돼지 죽 얻어먹으면서 왜 하찮은 생명을 유지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야? 맞아. 그건 로체스터 씨가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그렇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야. 즉, 로체스터가 살아있으니까 나도 살아야 된다. 그건 다시 찾아갈 거란 소리잖아. 잘 가. 아니, 그럼 저부터 왜 떠났대? 아니 이제 떠난 지 며칠 됐다고. 벌써부터 나는 로체스터님이 살아있으니까 나도 살아야 돼. 그건 다시 만나겠다는 소리 아니야. 응. 그럼 왜 떠났대? 그냥 소필드 있으면 되잖아. 며칠이나 지났다고 나는 반드시 살아서 로체스터님과 만나야 돼. 아니 떠날 때 우린 살아서는 다시 만나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 응? 로체스터에 아내가 있으니까. 응. 그런데 떠난 지 며칠 됐다고 우린 다시 만나야 된다. 로체스터님이 살아있으니까 너도 살아야 된다. 자, 그리고 그래, 길거리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한 길보다는 차라리 저기 가서 죽는 게 나아. 라는 곰곰이 생각했다. 혹시 이곳에 까마귀가 살고 있다면 그 까마귀나 갈까마귀 떼가 내 뼈에 붙어있는 살점을 쪄먹는 게 나아. 구빈원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곳이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죽으면은 뭐 시체가 썩으면은 이제 그 위생이 나빠지고 병균이 증식하고 이런 게 또 있으니까 이렇게 구빈원에서 이제 싸구려 관에 넣어서 매장을 해주거든 공동묘지에. 응.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묻히느니 길거리에서 들개나 까마귀에게 먹히는 게 나아. 와, 가난한 사람들 정말 기분 나쁘겠다. 보성이. 그러니까 공동묘지에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묻히느니 차라리 길거리에서 이렇게 죽어가지고 들깨나 까마귀에게 뜯어먹히는 게 낫겠다. 그게 더 낫다. 난 그렇게 못함. 아니 뭐 가난한 사람들이 왜? 뭐 잘못도 없는데. 근데 이때의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가난하다. 바꿔 말하면 부자는 그들이 도덕적으로 이제 훌륭하기 때문에 신이 그들을 부자로 만들어준 것이다. 뭐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쳤었어. 그런데도 체스트는 뭐 별로 그런 사람 아니잖아. 그건 또 그렇네.
하여튼 쟤는 그런 교회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생각이 천박하기 때문에 가난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같이 묻히느니 차라리 이제 까마귀 떼게 뜯어먹히는 게 나아. 야, 조금 전에 평민에 대한 그 편견 나왔지. 농부에 대한 편견. 자, 이번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편견 나왔지. 그 다음에 벌사를 통해서 식민지에 대한 편견 보여주지. 그리고 아델러를 통해서 프랑스에 대한 편견 보여주지. 야, 제이는 편견의 집합체다. 자, 그러다가 어떤 집에 찾아갔다. 그게 불이 켜져 있다. 문을 두들기니까 하녀가 나온다. 주인 아가씨들과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은 나는 당신과 대화를 할 신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 아가씨 불러와요. 이런 뜻이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하녀니까. 아가씨들에게 할 말이 있으면 내게 해요. 어디서 왔어요? 헛간이든 어디든 하룻밤을 묵을 곳과 빵 한 조각이 필요하답니다. 자, 이 여자 이름이 한나다. 근데 한나는 자, 여기 이제 그 가정부인데 집안에 이제 그 뭐 자기 주인인 젊은 아가씨 둘이 있다.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 한나는 어쩌면 제인이 이렇게 해서 집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밤에 대문을 열어줘서 그 도둑 일당이 들어오게 하려는 속셈일지도 모른다라고 걱정하고 있다. 빵 조각은 주지요. 그녀가 잠시 뜸을 들인 뒤 말했다. 하지만 우리 집은 불황자는 안 들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는 내 주인 아가씨를 보호해야 돼요. 라고 하면서 이제 빵 한 조각을 주고 이제 문을 닫으려고 한다. 그러자 제이는 뭐 아니 이상하다. 좀 전에는 평민 여자에게 차마 도움을 청할 수 없었다고 했었잖아. 근데 지금 또 왜 그 하녀한테는 또 도움을 청해. 그때는 배가 덜 고팠나? 아닌데 그때 또 돼지 죽 먹었잖아. 하여튼 좀 후반부의 제인을 잘 이해를 못하겠다. 자, 여기 1펜을 줄 테니 당장 가세요. 1펜으로는 밥값도 안 돼요. 게다가 나는 지금 더 이상 그럴 힘도 없어요. 제발 문을 닫지 마세요. 제발요. 부탁해요. 근데 이제 해나는 문을 닫아버립니다. 자, 여기서 맞아, 해나가 아니지. 해나는 민음사 번역에서 해나라고 하고 여기서는 한나라고 부릅니다. 자, 한나가 뭘 잘못했는가? 부모님. 한나는 자기 책임을 다했잖아. 자기는 주인 아가씨를 보호해야 된다. 근데 이 낯선 사람이 막 집안에서 지어달라고 한다. 안 돼요. 그래서 제인도 이렇게 말한다고. 정직하지만 강직한 이 가정부. 한나는 정직하지만 강직했다라고 한다고. 그럼 잘못한 거 없잖아. 근데 한나는 이제 하여튼간에 문을 잠궈버린다. 자, 혹시 다른 패거리들, 이를테면 가택 침입 강도 같은 놈들이 이 근처 어디에 숨어 있다면 가서 그들에게 말하세요. 우리 집엔 우리 여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신사 한 분도 계시고 개도 여러 마리 있고 청도 여러 자루 있다고. 아까 강아지도 한 마리, 고양이도 한 마리 있었는데 고양이는 왜 빼지? 한나는 고양이에게 뭔가 나쁜 감정이 있는가? 고양이도 있었어? 고양이도 한 마리 있어. 왜? 어디? 아니, 요 집안에. 근데 고양이는 빼네. 어떻게 알았어? 아빠는 요 생략된 부분을 다 읽어봤잖아. 자, 그래서 제이는 이제 난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린다. 근데 그 기도를 신존이라는 이 또 다른 그 핵심 인물이 그걸 듣는다. 저 사람은 신앙심이 강한 사람이로군. 그래서 신존이 제인을 구해준다. 그래서 신존이 쓰러진 제인을 이렇게 안고 온다. 조용히 해, 한나. 저 여자에게 할 말이 있어. 저 여자를 들이지 않았으니 한나는 한나의 본분을 다했어. 즉 한나의 책임을 다했어. 저 여기서도 한나가 잘못했던 건 아니지. 그러니까 주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나는 한나가 할 책임을 다 한 거지. 잘못한 건 없지. 이제 저 여자를 집에 들여서 이제 내가 구해주는 것은 나의 책임이야.
한나는 한나의 책임을 다했고 이제 나는 내가 내 책임을 다할 때야. 그래서 제인을 구해준다. 그래서 이제 빵 조각을 우유에 적셔가지고 이렇게 입에 넣어준다. 방금 보성이가 먹은 것처럼. 그리고 이제 제인이 정신을 차렸다. 제 이름은 제인 엘리엇입니다. 제인 에어라고 하면은 혹시 이제 뭐 로체스터가 사람들 이렇게 보내가지고 제인 에어 찾는다라고 할 때 들킬까봐 제인 엘리엇이라고 한다. 참 많이도 바꿨다. 어디 살아요? 일가 친척은 있어요? 나는 침묵했다. 혹시 아는 사람 있으면 부르러 사람을 보내도 될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이 방에서 나갔다. 이내 숙녀들 중 하나가 돌아왔다. 그렇게 이제 제이는 신존과 신존의 두 여동생에게 구원받는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겠는데 신존과 신존의 두 여동생은 제인의 사촌이다. 사촌? 사촌 오빠, 사촌 언니들이다. 네? 어. 그러니까 이제 그 제인에게 2만 파운드 유산을 물려주는 그 자메이카에 있는 삼촌. 그 사람의 이제 그 사람의 그 누나의 자식들이 이제 그 신존과 신존의 여동생들이다. 그러니까 제인과 그들은 사촌간이다. 커즌. 근데 이제 우리는 삼촌, 사촌 이렇게 하지만은 영어에서는 이제 뭐 8촌까지도 커즌이라고 하니까 좀 의미가 모호한데 여기서는 이제 사촌이 맞아. 자, 세 번째 날이 되자 나는 좀 더 나아졌다. 그래서 이제 뭐 혼자서 걸을 수도 있게 되었고 그렇게 된다. 자, 제인이 정신을 차리고 제일 먼저 뭘 하는가 보자. 내려가 보니까 한나가 빵을 굽고 있었다.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편견이란 것은 본래 그것이 교육이라는 비료를 뿌려서 부드러워진 토양이 아닌 가슴 속 토양에 심어졌을 때는 뽑아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한나가 제인에게 뭐 편견 갖고 있었나? 아닌데? 편견은 제인이 갖고 있지. 프랑스에 대한 편견, 식민지에 대한 편견, 가난한 사람에 대한 편견, 평민에 대한 편견. 그런데 한나의 편견, 그리고 이제 그 편견이 한나에게서 편견이 자란 것은 한나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 거의 못 배워서 편견이 자란 거다. 아주 한나를 깔보고 있다. 그리고 뭐 하는지 한번 보자. 자, 한나와 같이 이제 감자 깎는다. 이곳에 오기 전에도 구걸을 하고 다녔어요? 이건 편견이 맞는 것 같다. 그걸? 어? 그걸? 구걸을 이제 돈 달라고 이렇게 거지들이 이렇게 돈 달라고 하는 거. 나는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 하지만 화를 낼 수가 없었다. 사실 내가 그녀에게 거지처럼 보였을 것이기 때문에 그저 조용히 대답했다. 그럼 편견도 아니네. 거지처럼 보이는 사람을 거지로 생각했으면. 나를 거지로 생각한 건 아주머니 오해예요. 나는 거지가 아니에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아가씨는 집도 없고 돈도 없지 않아요. 자, 여기서 제인의 태도를 보자. 그건 틀림없이 아주머니가 정직하고 충직한 가정부에 있다는 걸 증명해 주는 말이네요. 정말 칭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무례하게 저보고 거지라고 부르긴 했지만요. 즉 제인은 당신 따위가 나를 거지라고 불러? 그래서 이제 한나가 찔끔한다. 제가 아가씨를 완전히 잘못 본 것 같아요. 하지만 주변에 사기꾼들이 하도 많아서 그랬던 것이 용서해 주셔야 해요. 한나는 계속 용서를 빈다. 한나가 뭐 잘못했지? 뭐 빌런? 근데 어쨌거나 한나는 계속 잘못을 빈다. 근데 제인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요. 자, 제인이 로체스터를 용서했을 때 한번 비교해보자. 로체스터가 문이 열고 문이 열리자 로체스터가 들어온다. 제인, 나를 용서해 주겠어? 라고 하니까 제인이 나는 그때 그 순간에 그를 용서했다라고 했잖아. 응. 로체스터는 분명히 잘못을 했잖아. 응. 그런데 날 용서해 주겠어? 하니까 나는 그 순간에 그를 용서해버렸다 했잖아. 응. 한나는 잘못한 게 없잖아. 응. 그런데 잘못했어요 라고 해도 제인은 계속해서 막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요. 계속 화를 낸다. 왜 다르지? 로체스는 남자고 한나는 여자라서? 아니면 로체스는 부자고 한나는 가난해서? 아니면 로체스는 젠트리 그룹이고 한나는 하녀라서? 아니면 셋 다?
알겠지. 그렇겠지. 내가 다소 엄한 말투로 계속해서 말했다. 한나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데 어쩌다 신분이 다르니까 한나에게 제인은 함부로 대한다. 나는 잠시 동안 심각한 태도로 침묵을 지켰다. 한나를 겁을 주는 거지. 침묵, 입을 다무는 거. 사일런스. 저를 너무 가혹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한나는 다시 용서를 빈다. 그녀가 다시 말했다. 그래도 가혹하게 생각해야겠어요. 사고하게. 가혹하게, 잔인하게, 냉정하게 생각해야겠어요. 나쁘게 생각해야겠어요. 한나는 계속 용서를 비는데 난 그래도 당신을 나쁘게 생각해야겠어요. 내가 말했다. 그리고 이유를 말해주지요. 아주머니가 내게 안식처 제공을 거절하고 나를 사기꾼으로 생각한 건 말고 방금 전 돈과 집이 없다고 나를 비난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인이라면 가난할 죄라고 생각하지 말아야죠. 제인이 이때 뭐라고 했더라? 가난한 사람들과 묻지느니 뭐 그냥 길거리에서 까마귀들에게 뜯어먹히는 게 낫다고. 그런데 지금 한나한테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가난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야죠. 라고 훈계를 한다. 아, 그러니까 아니 한나를 대한 태도가 왜 이렇지? 한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막 비난을 하고 로체스터는 분명히 큰 잘못을 했는데도 보자마자 나는 그를 용서해버렸다. 왜? 한난 음, 그냥 하냐니까. 얘는 원래 뭐 부자였거든. 아니 부자 말투였거든. 음. 그래서 뭐 좀 그리고 어쩌면 이제 한나는 여자고 로체스터는 남자니까. 그게 왜 그러니까 이 작품 속에서 제인은 남성은 틀렸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귀족 남성은 그들이 옳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왜 제인이 볼사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볼사가 제인이 그 웨딩드레스 찍고 사라졌을 때 로체스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 그래도 그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설득된 척 했다. 자, 여기서도 신돈이나 사촌 오빠가 제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보자. 자, 제인이 로체스터를 이제 친절하고 상냥한 나의 주인님이라고 하는 것처럼 신존을 선량하고 위대한 분이라고 한다. 자, 일단 신존이 죽어가는 제인을 살려줬지. 응, 그건 선량한 거 맞다. 응. 근데 그 다음에 신존이 제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보자. 정말 선량하고 위대한지. 자, 신존의 두 여동생, 그러니까 제인의 사촌 언니들이다. 메리 얼굴 역시 언니와 똑같이 지적으로 보였고 이목구비 또한 예뻤다. 나는 천성적으로 그녀와 같은 굳은 심성의 소유자에게 굴복하고 적극적인 의지의 소유자에게는 양심과 자존심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그렇게 굽히는 데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었다. 자, 나는 천성적으로 그러니까 강한 주장을 하는 사람에게는 복종하는 것을 즐기는 성격이다. 와, 우리 제인이 이렇게 변했어요. 한때는 막 사촌 오빠가 자기에게 책 던졌다고 쌍욕비 터뜨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굳은 심성의 소유자에게는 굴복하는 것을 즐기는 성격이다. 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신존. 참고로 이제 소설 속에서 신존은 미남이다. 그 그리스 조각상 얼굴 같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저 흔히 말하는 조각 미남. 정말 잘생긴 거. 조각 미남 혹은 꽃 미남. 자, 당시에 유럽의 조각상들을 전부 다 그리스에서 만들었어. 그리스에 그 돌이 많거든. 그래서 유럽에서 필요한 이제 조각상들을 전부 다 그리스에서 만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 조각상이 어떤 미의 표준이 됐어. 다들 이제 그러니까 뭐 그 영국 사람이든 프랑스 사람이든 뭐 로마 사람이든 전부 다 그리스 얼굴로 만들었거든. 그리스 사람들이 조각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그 그리스형 얼굴이 어떤 미남 미녀의 표준이 돼버렸어. 자, 그런데
리벌스는 책을 읽는 척하면서 계속 제인을 쳐다본다. 왜? 이건 나중에 그, 신존이 밝힌다. 신존은 이제 제인을 결혼이란 형태로 이제 자기가 제인을 소유해서 그 인도로 가서 선교, 즉 기독교 믿으세요. 이걸 하려고 한다. 거기에서 제인 그 순종적이고 독실한 크리스찬 저런 여자가 어떤 내 선교의 도구로 딱이다. 그러니까 아내감으로서가 아니라 선교를 하는데 도구로 딱이다. 자, 로체스터도 제인을 자신을 구원해줄 도구로 봤다. 신조는 자신의 꿈이 인도에 가서 선교하는 것인데, 제인이 선교의 도구로 딱이다. 신존도 도구로 본다. 폐를 끼치며 오랫동안 얻어먹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너도 이제 그만 얻어먹어야지. 보성이. 뭘? 응? 뭘? 자, 제인이 말하잖아. 폐를 끼치며 오랫동안 얻어먹게 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즉, 저도 뭔가 여기에서 밥값을 하겠습니다. 자, 보성이도 밥값 해야지. 돈 없음. 그럼 아빠 말이라도 잘 듣든지. 그냥 필요 없음. 사용 없음. 그래서 이제 뭔가 일을 주세요라고 부탁한다. 자, 신조는 이제 제인의 친척, 가족을 찾아주려고 하는데, 제인은 뭐, 가족도 없고, 제인을 찾을 사람이래 봤자 이제 로체스밖에 없으니까, 숨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가족 없어요. 찾지 마세요. 한다. 그런데 음. 뭐라고 하지? 쌍한 판도 주는 왜 삼천? 그 있잖아. 2만 파운드. 2만 파운드. 근데 이제, 삼촌도 있잖아. 근데 삼촌의 존재를 아직 제인은 모르지. 몰라? 아직도?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기는 보냈는데, 어쩌면 하도 오래, 몇 년 지나서 보냈으니까, 그 사이에 삼촌이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이사를 갔거나 꼭 답장이 온다는 보장은 없지. 자, 옷 만드는 일도 좋고 바느질 쓰는 일도 좋습니다. 더 나은 일이 없다면 하느나 아이 보는 일도 괜찮고요. 내가 대답했다. 이런 걸 이제 밥값을 한다. 밥을 줬으니까 내가 뭔가 그만큼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밥값을 한다라고 해. 그런 정신이라면 내 시간과 내 방식에 따라서 돕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오케이. 당신에게 어울리는 일자를 찾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존의 두 여동생과 어울리면서 여기서도 이제 마치 헬렌과 템플 선생가 만났던 것처럼 그들의 지식과 교양에 놀라가지고 그들로부터 또 공부를 한다, 배운다. 집안에서도 우리 셋은 마음이 잘 맞았다. 두 자매는 나보다 훨씬 더 교양이 있었고 나보다 훨씬 더 책도 많이 읽어 박식했다. 그래서 그들과 교류를 하면서 또 제이는 많은 것을 배운다. 그리고 이제 신조는 어떤 성격인가 하면은 자, 어떤 날씨도 거의 교구 순방, 교구란 것은 신조는 목사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그 담당하는 영역이 있어. 목사가 담당하는 그 교회의 영역. 그걸 교구라고 하는데 그 교구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그 교회로 가야 돼.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면은 그 목사 앞에서 이제 결혼식을 올려야 돼. 안 그러면 그 교는 인정이 안 돼. 교구 순방을 병행하는 것 같지가 않았다. 비가 오건 날씨가 맑건 그런 아침 공부 시간이 끝나면은 중절모를 쓰고 돌아가신 부친인 늙은 애완견 할로를 드리고 사랑과 의무감으로 가득 찬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러 나가곤 했다. 얘는 그러니까 남자 제인이다. 자기가 뭔가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은 곧 죽어도 그 책임은 해야 된다. 막 비가 오고 번개가 치고 해도 내가 거기 가서 할 일 있다. 그러면 가야 돼. 안 그러면 못 견뎌. 제인도 그런 사람이야? 제인도 그런 사람이야. 책임에 대해서는 굉장히 완고한 사람이야. 그런가? 엄격한. 날씨가 몹시 구슬되면 그의 동생들이 방문을 만류했다. 그러면 그런 특유의 미소를 지어보며 명랑하다기보다는 엄숙하다 할 태도로 이렇게 말하고 했다. 바람 조금 불고 비 조금 뿌려댄다고 이런 쉬운 임무를
나 몰라라 한다면, 즉 외면한다면, 나 몰라 외면한다면은 그런 게으름뱅이가 스스로에게 제안한 미래의 계획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겠니?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당시 교회의 가르침 알지? 너에게 주어진 책임은 신이 너에게 준 의무야. 그게 고통스럽더라도 다 완수해야지만 네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어. 성직자의 고된 임무 수행에 있어서는 열정적이었고 생활이나 습관에 있어서도 흠잡을 데가 없었지만 그런 진실한 기독교인들이나 실천적인 박애제자들이 분명히 누리는 보상인 마음의 평화와 내면의 만족감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다. 설교는 처음에는 차분하게 시작되었다. 그런데 곧 이제 세상이 멸망하게 되어 있다. 막 그런 어떤 공포, 무서운 내용이 계속된다. 왜? 기독교도 여러 종파가 있어. 분류가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는 이상하리 많지 고통스럽고 위안을 주는 따스함이 없었다. 하나님의 선택이니 예정 조화설이니 정죄니 하는 칼뱅주의 신학 이론에 대한 무시무시한 언급이 설교에 빈번히 등장했다. 그리고 매번 이런 사람들을 언급할 때마다 그게 마치 운명의 심판처럼 들렸다. 그가 설교를 다 마쳤을 때 나는 그의 말에 의해 마음이 편해지거나 차분해지거나 교화된 게 아니라 오히려 형용할 수 없이 슬퍼졌다. 왜? 진짜? 그러니까 이제 곧 멸망이 다가온다 막 이런 내용을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죽기 전에 회개해야 된다. 멸망 오기 전에 반성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말하니까. 자, 어느덧 한 달이 지나갔다. 자, 신존이 제인에게 제안을 한다. 나는 우리 인류를 더 낫게 만들어줄 수만 있다면 어떤 일도 일하는 사람의 품위를 깎아내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기독교인 일꾼에게 경작이 할당된 땅이, 경작은 이제 농사 짓는 거, 땅이 더 척박하고 개간이 덜 되었을수록, 즉 땅이 거칠수록 내가 이제 더 노동을 해야 되고 그러면 신은 나를 더더욱 높게 평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나는 만족한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제인에게 제안한다. 제인이 일자리를 달라고 했었잖아. 밥값을 하겠다. 보성이도 지금 먹고 있는 식빵값을 해야지. 식빵에 발려있는 설탕값도 해야지. 어떻게 밥값할래? 없음, 너무 없음. 2년 전 저는 이곳에 왔을 때 모턴 마을엔 학교가 없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은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남자아이들을 위한 학교는 세웠습니다. 이제 여자아이들을 위한 학교, 즉 농부의 딸들을 위한 학교를 세울 생각입니다. 그런 목적을 위해 건물 한 채를 임대했고 거기에 여선생님 숙소로 쓸 방 2칸짜리 작은 시골집이 딸려 있습니다. 아마 급료는 연봉 30파운드가 될 겁니다. 연봉 30파운드면은 이제 로체스가 주던 것과 똑같다. 연봉은 이제 1년에 한 번 주는 거야. 월급은 매달 주는 거고 주급은 한 주에 한 번 주는 거고. 근데 연봉이니까 1년에 한 번 30파운드 주는 거야. 사실 몹시 초라한 일자리였다. 자, 펭귄 판에서는 초라한이라고 번역했는데 민음사판에는 천한 일자리라고 번역했다. 천한. 왜 제인은 이걸 초라하고 천한 일자리라고 생각하는 거지? 농부의 딸들을 가르치는 거야. 신고. 농부들 딸이잖아. 농부에게 부탁하는 것도 차마 할 수 없었다. 그런데 농부 딸들을 가르치라니. 신존의 부탁이니까 하긴 하는데 그것은 사실 몹시 초라한 일자리였다. 즉 내가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은 나는 거절했을 정도로 천한 일자리였다. 나에게 농부 딸들을 가르치라니. 그럼 아니 아들은 짜다라 그러면은 신분이 높은 여자애였나? 자, 하지만 그 일은 불명예스러운 일도 무가치한 일도 정신적인 타락을 야기하는 일도 아니었다. 그래서 제이는 신존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수락을 한다.
그리고 이제 두 사촌 언니가 그 신존의 그 꿈에 대해서 신존이 하려고 하는 그 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준다. 가장 안타까운 건 오빠의 그 가혹한 결심을 제발 그만두라고 말려하는 걸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빠가 그런 결심을 했다고 해서 오빠를 단 한 순간도 비난할 수가 없어요. 즉 인도에 가서 인도 사람들에게 이제 그 기독교를 가르치다가 이제 그 거기서 이제 만약에 인도인들에게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 가서 이제 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 많거든. 근데 사실 신조는 뭐 죽기 위해서 가는 거다. 좋기 위해서? 이런 경우 어떤 경우가 하면은 자 사실 인도 문명이 영국보다 더 길어. 더 오래됐어. 근데 자 그들이 수천 년 동안 믿고 있던 종교가 있고 문화가 있는데 어느 날 영국에서 또 선교사가 와가지고 이거 우상숭배 하지 마라고 이제 다 때려 부숴 불상 같은 거를. 그러면 원주민들 어떨까? 싫어. 그러다가 이제 종종 이제 때리거나 죽이기도 한다고. 그러면 그걸 핑계로 이제 영국 군대가 들어가는 거야. 너 왜 우리 선교사 죽였어? 라면서 군대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신조는 죽기 위해서 가는 거야. 대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자기는 반드시 이제 천국에 간다라고 이제 믿고 있는 거지. 자, 그런데 그것은 정당하고 고귀하고 기독교다운 결심이거든요. 그래서 신존을 선량하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평가한다. 근데 이거는 영국의 시점이다. 영국의 시점에서는 신존이 거기 가서 기독교 가르치다가 이제 전파다가 죽는 거는 이제 정당하고 고귀하고 기독교다운 결심이지만은 인도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떨까? 제의가 필요 없는데? 아니, 이건 외국인이 어떠니만은 우리가 수천 년 동안 해왔던 걸 이거 하지 마. 앞으로 예수님 믿어. 깽판 치는 거야. 이런 걸 깽판 친다라고 얘기해.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제 뭔가 남의 잔치나 이런 데 가가지고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지. 밥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작품은 철저하게 어떤 제국주의적 시선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인도, 영국보다 오래된 인도의 전통 문화를 파괴하는 것을 그건 고귀한 일이다. 인도인 입장에서도 그럴까? 웬 외국인이 한 명 와가지고는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말란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자.